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일 봉이 마감이 됐는데요.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로 봉이 어떤 중요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하고 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봉에서 약 저항받는 약 보합 상태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봉. 네, 1시간 봉. 네, 일단 지금 MACD 데드크로스 현재 각인이 돼 있고,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채널 상단 부분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의 거래량, 그리고 움직임입니다. 제가 이 채널의 상단 부분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채널의 상단 부분에 대한 지지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0.74 이전 헤드앤숄더가 갭이 있던 구간까지 상승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안착하지 못하면 0.4 다음 추세인 채널 하단부까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중요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하고 봉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채널 상단 부분에 대한 어떤 돌파 이후에 어떤 봉이 마감이 됐다라고 해도, 그렇게 됐을 때는 채널 상단 부분의 리테스트 지지 여부를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지 여부 확인 이후에 상승 만들었지만 결국에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채널 상단부를 다시 깨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와서 봉이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뚫지 못하고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뚫지 못하고 마감을 했을 때는 다시 그 상승을 만들었던 지지 구간을 다시 리테스트, 지지 여부를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다시 1시간 봉으로 좀 가보게 되면, 그래서 어제 해당 부분 상승 나오고 강하게 빠지는 그림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데드코러스 1시간 봉 데드코러스 각인이 돼 있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제가 해당 구간에서 중요 구간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상승에 대한 실패다. 그렇다라는 건 상승을 만들어냈던 저점을 깰 것이다라고 제가 해당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왔죠. 어떤 제가 채널이든 삼각수렴이든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다시 수렴이나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 혹은 어떤 저항선, 저항을 받던 구간을 뚫었지만 다시 그 저항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 그 상승을 만들어냈던 저점을 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을 깬 상태고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삼각수렴 채널 돌파 나온 이후에 다시 깬 다음에 다시 이 되돌림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결국에는 더 큰 하락을 하기 위한 반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확률 높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모형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확률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되돌림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락분에 대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꼬리가 달리면 그 꼬리를 메우러 가는 성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던 되돌림에 대한 부분, 결국에 하락이 나오고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꼬리가 발생을 하죠. 근데 제가 이 되돌림에 대한 부분은 더 큰 하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꼬리를 깰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일봉상에서 봤을 때 꼬리를 메우러 가는 성질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어질 수 있는 단기적인 모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꼬리에 대한 부분 보시면 채널에 대한 부분을 깨는 그림이 나왔죠, 꼬리가. 결국에는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 채널에 대한 안착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본다라는 부분이 단기적으로도 지금 확률 높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꼬리를 메웠을 때는 결국에는 채널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네, 이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잠시 1시간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먼저 보시면, 일단 채널 상단 부분에 대한 돌파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에 어떤 상승분을 만들어낼 가능성, 그리고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그림 보시면 이 상승 어떤 채널 상단 부분 돌파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만드는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매도 거래량 보시면 해당 구간에서 저항 강하게 막히고 매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을 만들었을 때도 거래량이 붙지만 그 상승을 다 반납시키는 거래량이 나올 때, 어떤 매도세가 나올 때 이전 상승분보다 강한 매도세가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가야 할 자리에서 계속 가지 못한 형태가 나오면서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더 큰 하락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다시 한번 더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숙제가 있냐면요, 어떤 중요 저항 구간, 이전 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던 구간을 강하게 뚫는 그림, 첫 번째 숙제, 그리고 다시 채널 상단 부분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숙제, 이 두 가지의 숙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중요 저항구간 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래서 다시 일단 제 관점은 여전히 중요 저항 구간에 강한 저항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널 안착에 대한 여부, 안착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해당 구간 뚫었을 때는 0.67, 크게는 0.74까지 상승폭이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 해당 숙제들을 해결을 하는지, 지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러 갔을 때 지지가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봉에서 결국에는 네, 한번 지지하고 상승 만들었지만 강하게 깨는 그림이 나왔었죠. 강하게 깨는 그림이 나왔고, 이런 그림이 왜 계속 나오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리플은 이미 어떤 비트코인보다 계속 약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도미넌스에 있고 가짜뉴스, 그리고 중요 지지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형성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숙제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 두 방향성으로 관점 시야를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제 관점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널 상단 부분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러 내려와서 결국에 채널 안착하지 못하고 하락할 것으로 본다라는 게 현재 제 관점이고, 일단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열어놓는 것이 맞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